네, 이어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심심한. 이 뜻 어떤 뜻이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사과문에서 사용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지루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를 하면서 문해력 저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재작년에는 광복절 임시 공휴일을 앞두고 사흘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금일을 금요일로 잘못 이해하고 교수에게 레포트 제출 기한을 항의한 글도 화제가 아닌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대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문해력 향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오늘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유, 그럼요. 오늘은 네. 통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시작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먼저 한번 다시 내드리고 오늘 얘기를 네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이것은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잭슨홀 미팅, 2번 홀인원, 3번 팬미팅, 4번 마이클 잭슨.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367님, 오늘 문제 좀 어려워서 연필 굴려서 찍었어요 하시는데 자, 과연 찍은 정답이 맞을지 저희 인터뷰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 특히나 더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두고 벌어진 온라인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예. 덕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깜짝 놀라셨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는데 진짜 문해력이 누가 문제일까? 이게 확 오면서 우리 사회의 이 논쟁이 예.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걸 네. 통계를 내거나 자료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냥 쭉 둘러봤을 때 이 뜻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지루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반응들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단어 모든 서사가 그렇게 움직이죠. 예. 여러 가지 장면들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고교생 응답자들이 69%나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6.25는 북침이다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69%가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네네. 그걸 보고 큰일이다. 북침으로 인식하다니 남침인데 이래서 국정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진 걸 촉발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북침이 북의 침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랬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역사교과서를 만들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북침이란 단어를 이해 못했으니까 북의 침략이 북침이 아니라 북쪽 방향으로 침략한 거, 그러니까 남쪽이 침략을 한 거, 이거를 북침이라고 하는 거고 북쪽이 침략을 한 거를 남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네네. 엉뚱한 진단 때문에 엉뚱한 결과로 논쟁이 일어났죠.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서사가 늘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단어도 몰라? 요즘 애들 어휘력 문제야. 그렇죠. 이러니까 문해력 떨어지지. 우리나라 학생들 문해력 높이기 위해서 완전히 노력해야 돼. 네. 특히 이제 이런 태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 안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반지성주의가 문제다 이거. 적반하장이지. 네. 몰랐던 거 찾아오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도돌이표를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부려왔다는 거죠. 거의 10년 이상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예. 돌아왔습니다. 도돌이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진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분명히 사회적 현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게 있었으니까 이 도돌이표가 형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유사한 것에 틀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틀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흥미로운 도돌이표를 이렇게 보면서 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어떤 얘기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0에 가깝다. 비율이.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자를 알면 뭐하냐. 문자 해독 능력이 없는데 예. 이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실제 문맹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75%라는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보도도 인용 많이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계속 나오죠. 예. 그러면서 문해력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75% 보고 좀 이렇게까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첫 점인가요? 번째는 깜짝 놀랐는데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문서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독서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성인들 독서율을 보면 너무나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정말 이렇게 75%가 문서 해독 능력이 없는 걸까? 이게 좀 의심스럽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75%의 비율이 어디서 온 걸까? 예. 네. 이게 통계는요. 이 통계는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낸 통계입니다. 2001년이요? 2001년이요. 무려 21년 전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예. 이때 우리가 이제 막 그 OECD 국가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OECD 국가에서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라는 걸 94년에서 8년 사이에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 진입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해력은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 이걸 이제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OECD 국가 그걸 사용했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2001년에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OECD 국가에서 했던 게 뭐냐면 산문 문해력, 문서 문해력, 수량 문해력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눈 다음에 네. 문해력을 이제 점검하는 도구를 만들고요.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몇 단계까지 이제 문해력이 있는지를 또 4단계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예.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의 성인 문해력은 산문 문해력, 그러니까 논설이나 기사나 시나 소설을 읽고 네.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해력, 이거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중위권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수량 문해력이라고 해서 금전 출납, 팁 계산, 주문량 완성, 뭐 대출이자 계산, 문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내는 능력,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위권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문서 문해력, 그러니까 이 도큐멘트, 그러니까 문서들을 보고 양식이 있는 문서들을 보고 해독하는 능력, 구직 원서라든지 급여 양식이라든지 대중교통 시간표, 지도, 표, 그래프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 이것이 부족했던 거죠. 아하. 여기만 최하위였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75% 문해력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문서 문해력이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문서 해독력이 낮구나라고 잘못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체 원래 원본을 가서 이게 뭐지 하고 다 찾아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5% 이것만 계속 인용을 해가지고 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약간 반성도 되네요. 사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수치나 이런 게 있으면 네. 좀 활용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 실제로 문서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하는 게 뭐 문서를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가끔 주변에서 일하는 친구들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문서들 보면 네. 좀 어색하고 낯설고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음. 문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해독 능력이 없어서일까? 시민들이? 음. 아니면 문서 자체에 문해력이 떨어지게 문서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 음.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논란이 있었던 어휘력 운운하는 그 표현들도 보면 네.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썼던 것이지만 지금 많이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심심한 사과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이 논의가 촉발됐는가 음. 다 보면 인터넷 익명의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누군지 실체가 별로 없단 말이죠. 음.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 사람인지 음.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고 그냥 일반화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것도 네.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해력이 사실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OECD 국가에서 이후에 더 도구를 잘 만들어가지고요. 3단계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39개국을 비교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PIAC라고 해서요. 네. 이 첫 번째는 2011년에서 12년 24개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이때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2013년에 이 보고서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2014년에서 15년인데 9개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18년 6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39개 나라를 비교한 문해력 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를 비교해 보면 중위권 수준은 됐을 것 같습니다.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해력인데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 연령층 어린 아이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전이 네. 있나요? 여기 성인이라는 것은 16세에서 65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 16세에서 65세의 OECD 전체 국가 39개를 비교한 건데요. 예. 이랬을 때 볼 때 우리나라 수준은 중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중상위권인데 16세에서 24세 그러니까 낮은 연령층하고 예. 높은 연령층 그러니까 55세에서 65세 이 연령층을 보면 이 높은 연령층은 OECD에서 그러니까 하위권에 속하고요. 오히려. 네, 16에서 24세 뭐 이렇게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예.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사실 이 모든 논쟁에서 늘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될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좀 우리가 반성해봐야 하는데요. 예. 네, 이렇게 문제 있어. 이렇게 해서 위기감을 막 고조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이걸 혹시 정말 모른다면 문해력이 확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 상위의 문해력을 가져야 되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의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조작하는 일종의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련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었는데 그 방송인 오상진 씨는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만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어른 중심 혹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세력이라고 할까요? 특정 집단의 중심적인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오만이다. 이거는 이제 안 찾아봤냐 이거잖아요. 예. 왜 안 찾아봤냐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니까 이것도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정도죠. 그런데 진짜 깊이 있는 문제는 과연 정말 우리나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일종의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런 이상한 고리를 끊자. 저는 이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만약에 정말 그 문해력,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문서, 그 표나 그래프나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능력, 이게 사실 문서 문해력이거든요. 예. 그 문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구나. 이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취약한 거죠. 예.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이 수치가 정말 맞는 건지 팩트 체크를 해보려면 원래 문서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비평적으로 살펴보면서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말 그런지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를 않은 것은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종류의 문서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예. 그러니까 글을 읽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 의하면 그 산문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글을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은 기사를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걸 산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산문 문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판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문서 문해력이 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단지 어떤 단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런 걸 어휘력이라고 하는데 어휘력은 사실은 문해력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뭐 논란을 두고도 아유 요즘 독서를 안 해서 그래 이런 또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면 물론 독서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네. 그보다는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평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거를 더 강조해 주시는 거죠. 독서 특히 이제 비판적 읽기하고 능동적 읽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요새 책 안 읽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안 읽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안 읽습니다. 아,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럼요. 조사 예.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에서 2021년 8월 성인들은 성인들의 독서율은 47.5%. 그러니까 책을 읽어봤느냐, 들어봤느냐 했을 때 책을 이제 요새는 오디오북도 나오니까요. 네네네. 이랬을 때 독서율이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대층, 19세에서 29세 이런 사람들은 78.1%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간 독서량을 보면 성인들 아까 얘기했던 29세 이상, 30대 이상 연령이 높은 쪽이죠. 예. 이런 쪽들을 보면 독서량이 4.5권 1년에. 그런데 반해서 20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네. 저도 책을 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특히나 또 이 독서를 많이 한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어른들이 자꾸 뭐랄까요? 본인들이 못하거나 하지 않는 거를 좀 어린 친구들한테 강요한다, 지적한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선 들었습니다. 혹시 맞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요. 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OECD에서 지난 5월 달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21세기 독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독자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문해력을 갖춰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화가 돼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문해력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네. 어떨까를 봤더니 회원국 만 15세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집단도 했는데 우리나라 집단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신뢰성을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졌고요. 예. 문서 해독 능력 자체가 아니라 이 정보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식별률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 자체 이 문장을 읽고 뭔지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나의 사실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인들이 갖추지 못한 능력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닐까. 아하. 그리고 이 입시 교육 때문에 국어 교육이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데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지려면 그에 대한 또 앞서서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